안녕하세요. 올해 시험 보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세법도 역시나 좀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해설인데 뭐 이렇게 디테일한 해설은 아니고요. 틀린 지문 위주로만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16문제 중에 난이도 상위 5문제입니다. 이 5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고요. 손대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번하고 26번은 아예 생소한 걸 냈습니다. 지문 전체를. 요거는 뭐 스킵을 무조건 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한 5문제가 되고 번호 있고요. 난이도 중위 3문제인데 요것도 일부는 기출지문 그대로인데 일부는 조금 지문이 어려워요. 다만 요거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답을 조금 좀 어렵지만 좀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문제는 우리가 늘상 기출 지문 나왔던 거에서 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상 5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난이도 하 8문제를 맞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난이도 중상에서 한 2~3문제 정도를 맞출 수 만약에 있었다면은 올해 한 10문제 정도는 좀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10문제면 한 60점 조금 넘어가죠. 다만 뭐 올해 세법도 마찬가지인데 뭐 12개, 13개 나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냈고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25번 문제가 난이도 상인데 부가 제척기간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문이 기출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지문이고 이거 사이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사기 부정한 행위는요 1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이건 기출됐던 문제고요. 다음 2번은 처음 나왔던 것이죠. 여기 이제 날짜인데 요거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다만 요거 다시 나올 거 아닙니다. 다시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점수가 오래 안 나오셔갖고 뭐 내년에 혹시나 뭐 이렇게 재도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를 냈네요 올해도. 좀 열받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4번 종부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성립일부터죠. 원칙적으로 6월 1일부터고 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제척기간은 7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참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맞추게끔 내는 게 좀 좋은데 최근 세법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이 오늘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었거든요. 자, 26번은 이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정도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예 그냥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나머지 이거 다시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다시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오늘 25번하고 26번은 절대 푸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스킵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찾아서 푸시고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세법 마킹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시간이 되셨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27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취득세 난이도 하위 문제인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바로 정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4월 달에 개정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출 지문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기출 지문 안 나왔던 것은 공부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그 안 나왔다는 것은 10년 동안 원래 10년 전부터 원래 법조문이 있었는데 그걸 출제를 안 한 게 출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올해 만든 지문이죠. 그럼 작년까지 놓고 봤을 때 이건 기출 지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정이 됐겠죠. 그럼 이런 개정된 부분은 올해 3문제 정도를 답을 만들었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환지계획도로 공급되는 환지는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채비지 보류지가 사업시행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당사자가. 요거 뭐 기초적인 지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28번 요 난이도 중인데 이것도 이제 성립 등에 관련된 문제 틀린 것인데 정답은 5번인데 우리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조합이 세금 내죠. 근데 조합이 재건축 조합은 다음 날인데 이게 조금 난이도 중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게
다음 날짜는 맞거든요. 근데 야페 단어를 말장난 쳤습니다. 이 세법이 원래는 말장난을 치지 않는데 올해는 요 말장난을 쳤거든요. 이게 준공인가 고실이 아니고요. 소유권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이라는 날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이죠. 요 날짜 요게 틀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내일 중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월요일 날 12시 전에 제가 우리 방문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요 3번은 이의 신청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답은 지금 5번으로 공지를 했는데 이 3번을 제가 잠깐 보시면요.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취득 시기가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때는 등기일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란 뭐 선등기 이런 말을 좀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의 제기가 가능한데 제가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법률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이제 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월요일 날 12시 전에 박무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9번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 중인데 나머지 뭐 대부분 기출 지문이었고요. 자, 혼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뭐 굳이 뭐 신청하지 않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 신청 필요 없고요. 여기 틀렸고요. 그다음 30번 난이도화 종부세 문제 맞춰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인데 신고 납부 방식 가능하죠. 그 날짜가 역시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화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고요. 자, 31번 재산세 세율 문제인데 역시나 난이도 합니다. 1, 2, 3번, 4번은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항공기 같은 거 굳이 암기 안 했죠. 그럼 모르는 질문 남은 게 스킵을 하시고요. 정답은 5번인데 이거 매년 정답으로 만들었죠.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한 세율은 이게 3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연대만 적용하는 겁니까? 해당 연대만 적용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3년으로 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2번. 재산세 부과징수 틀린 것인데 역시 난이도 합니다. 정답은 1번인데 주택은 2분의 1로 나누죠. 한 번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인데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죠. 그게 9월 달이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요거 자주 나왔던 기출 지문이죠. 정답 1번.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푸실 때 굳이 2번부터 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고요. 자, 33번. 역시나 이제 등록면허세 비과세 난이도 하위 문제인데 비과세 틀린 것이죠. 그럼 4번을 보시면 상호주의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이게 키포인트죠.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는요. 우리도 외국 정부 것을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34번. 등록면허세 역시나 틀린 것인데 얘는 난이도 중인데 4번을 보시면요. 원칙 과세 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이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 시가편액이죠. 이게 많은 경우가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적을 때. 그러니까 과소신고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틀렸죠. 자, 35번인데 이거 난이도 상이죠.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보면요. 우리 지금 총 수익 금액을 물어봤는데 모두 주택이죠. 그러면 월세 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보증금 받은 부분이 있는데 3주택이니까 월세는 과세합니다. 그 월세는 50만 원하고 100만 원이니까 토탈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 1년이니까 12개월. 그러면 1,800만 원은 총 수익 금액에 들어갑니다. 이제 3번인데 이게 이제 보증금에 관련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33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3주택 이상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문제를 물어봤지만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동시 충족한 요 소형주택은요,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죠. 이 사람들은 등기부상은 3주택을 갖고 있지만 요 B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3요건을 벌써 위배한 거니까 요 보증금에 관련된 주택 간주임대료는요,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풀 수 없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출제위원들. 자, 36번. 양도 취득시기 요거 난이도화 요거 맞추셔야죠. 정답은 5번인데 원래는 대금 청산 날짜지만 대금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죠. 예외적으로 완성된 날로 가야 되는데 이 대금 청산한 날짜가 왜 나옵니까? 완성된 날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7번. 자, 세율 문제 독자적으로 물어봤죠. 요거는 난이도 사실은 최하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율은 오늘 벌써 세율 문제 2문제 냈잖아요. 재산세 부분하고.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세율 파트는.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는 것인데, 자, 1번. 물건을 먼저 보시면요. 물건이 상가죠. 등기됐고 6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죠. 그럼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40이고요. 2번을 보시면 물어보는 물건이 분양권이죠. 그럼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70 맞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물건이 상가 건물이고 등기됐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30이 아니고 40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 1년 10개월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그럼 70이 아니고 60이고요. 분양권은요, 2년 이상도 6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그대로 물어봤죠.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됩니다. 맞췄어야 돼요. 자, 38번. 이거를 제가 난이도 상으로 한 이유가요, 이게 얼핏 보면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국내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세 대상인데요. 첫 번째, 전세권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는 됐고, 근데 국내로 가정했을 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하나죠. 근데 지금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그럼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이축권도요, 토지 건물과 함께죠. 여기까지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 치사하게 가로로 문제를 바꾼 겁니다. 가로를 보시면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한 것은 제외됩니다. 얘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틀린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제가 바꿔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요 전세권하고 요 영업권 2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대부분 아마 요거 3개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바꿨고요. 자, 39번. 요거 양도세 비과세 문제인데 요거 틀린 거 난이도 합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농지 교환 분합은 비과세 요건이 쌍방 토지 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죠. 그래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초과가 아니죠. 이하죠. 자, 40번. 이거 전에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어렵게 냈는데 이거 계산 제대로 하려면요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냈으니까 어차피 뭐 스킵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면요. 1세대 1주택이고요.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전체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가 확인되네요. 25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가 19억 5천만 원하고 요 자본적 출의 양도비가 5천만 원 있죠. 요거 합치면 20억이죠. 그러면 25억에서 20억을 빼면 전체 양도 차익은 5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세대 1주택이죠. 그러면은 12억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양도 차익에서 12억 초과되는 부분을 안 분하니까 분모에는 25억, 분자에는 25억 마이너스 12억. 그러면 안 분하면 2억 6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2억 초과되는 양도 차익을 이미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는요. 장기 보유는
12억 초과되는 부분 나왔죠. 요 2억 6천만 원에 장기 부여 특별 공제는 친절하게 줬습니다. 20 합치면 40%니까 1억 400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2억 6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빼면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 이게 1억 5천6백만 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본 공제는 그냥 250만 원 뺄 수 있죠. 그럼 1억 5천 3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거 풀기 쉽지 않죠. 이거 제가 이거는 미리 계산을 해와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산기 갖고 이거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난이도 상위 문제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세법 문제가 2차 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상위 5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쭉 봤지만 벌써 계산 문제 2문제 냈죠. 근데 한 번도 안 낸 거 지문으로 냈죠. 아까 2문제. 그리고 말장난 친 거 있죠. 이 5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한마디로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스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하 8문제랑 난이도 중 3문제에서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작년이 최근 세법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두 문제 정도만 난이도가 낮다 보시면 되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난이도 하 8문제만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난이도 중도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세법 쪽에서 조금 당황을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들하고 전체로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세법 난이도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평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100점 만점이 아니고 공시세법 다 합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65점밖에 안 됩니다. 65점 내에서 한 문제 좀 실수를 하고 우리 뭐 찍어야 되죠. 찍어서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 공시세법도 60점 정도가 넘어가시면 상당한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수 등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모두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